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수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탈세해서 국세청에 적발되었다는 기사 보셨죠? 아무래도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과연 유튜버를 하면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또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도 유튜버 하시는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다 이러신 것 같아요. 난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근데 잘 되다 보니까 갑자기 회의하고 영상 찍고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고 정말 내가 한 달, 두 달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돼서야 이제 세무사님들을 찾아오셔서 막 상담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과연 유튜버들은 세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본인 또한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유튜브를 도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유튜버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유튜버가 되면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유튜버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와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제품이나 이러한 협찬 관련된 수익이 있을 거고요. 또 광고나 콘텐츠 제작 비용 혹은 행사, 교육, 멤버십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유튜버 분들의 수익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유튜버에서 이렇게 잡히는 수익이 세금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유튜브들의 이렇게 수많은 수익 창출들 중에 광고 수익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국외 용역 공급으로 인해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신고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세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낼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가세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영세율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 그 10%가 아니라 0%를 곱해주겠다. 라고 해서 실제 내야 되는 부가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매출이 얼마인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영세율 매출 명세서랑 외화 입금 증명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나는 얼굴이 안 알려져 있어서 광고 수익만 있고 나는 다른 수익은 없어. 야, 그러면 나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납부할 게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틀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신고하는 거와 납부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세율에 해당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도 전에 다들 부푼 마음으로 하잖아요. 저도 3년 전에 정말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1인 창작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도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반에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반에 우리가 수익이 적을 때라도 세금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틀을 다져 놓는다 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비용 대비 콘텐츠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했을 때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야, 나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촬영 장비랑 이렇게 인원했더니 내가 버는 수익보다 더 적은 것 같아. 비용이 더 높아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내가 손실인데 무슨 세금 신고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 국세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바로바로 와서 이렇게 잘못된 걸 잡아주지 않아요. 항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김주현 세무사 이거 잘못했네. 세주TV 운영 잘못하고 있었네. 세금 신고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 돼
라고 이제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세금 신고는 미리미리 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미리미리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많고 유튜버가 이렇게 많은데 설마 나한테까지 국세청에 올까? 과연 국세청이 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의문점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국세청이 어떻게 유튜버 분들의 세원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유튜버 분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영상을 올려서 조회하고 광고가 들어오는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유튜버 분들은 이러한 광고 수익이나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금을 정산받으시게 되는데 이러한 광고 수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계좌이체로 구글이 돈을 지급하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한국 유튜버 분들의 외화 계좌로 미국 달러로 입금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유튜버에게 수익을 외화로 입금할 때 그 입금하는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그 1만 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이 국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은행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보가 간 내역을 기반으로 국세청은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라도 이 채널을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외화 계좌로 받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 충분히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세청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선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영상 제작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다양하게 보게 되면 정말 일주일에 몇 개씩, 한두 개씩, 대여섯 개씩 꾸준하게 올리시는 직업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나는 그냥 한 달에 하나, 두 달에 하나 정도 올리는 이렇게 취미형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업로드를 하시는 유튜버다 라고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략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유튜버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스튜디오나 장비 혹은 내가 인원을 채용을 해서 같이 한다 라고 할 때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라는 업종을 저희가 하게 되고 별도 시설 없이 그냥 나는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나 혼자 방송을 만드는 업종을 한다라고 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는 업종 코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 방송을 하시는 1인 유튜버 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돼요. 반면에 내가 직원을 고용해서 혹은 스튜디오를 갖춰놓고 내가 영상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하셔야 되는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지만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내가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 건가, 사업장 주소지를 어디로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부 유명 유튜버 분들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실제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용인이라든지 인천 송도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유 오피스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낸 거예요. 왜? 내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세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나는 실제 서울에서 촬영을 하는데 지방에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사업장을 두면은 크게는 100% 소득세 감면이 있거든요.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분들이 나는 그럼 용인에다 사업장 내놔야지, 나는 송도에다 사업장 내놔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실제 지금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기존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내 사실과 다른 선택을 하실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국세청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와서 아마 유명해진 여러분들께 세무조사를 할 겁니다. 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내가 덜 낸 세금만 납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가산세까지도 납부를 시킬 거예요. 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선택은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 혹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세금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버를 시작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유명해질 거를 대비하고 시작을 하시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초기에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잡고 가지 않으시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중에는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나서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를 준비하신 분들은 모두 유튜브로 성공하셔서 큰 소득을 발생하시고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